네, 주식시장이 싫어하는 단어 두 가지가 바로 이 불확실성, 그다음에 변동성입니다. 돌발적인 재료에 시장이 출렁거리게 되면은 방향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난해할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가오는 것이 또 분명히 알고 있지만 차별화 장세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지표를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는 주요한 상황들을 종합해서 전략을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멘토 컨설팅이고요. 벅셔리치의 강동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네. 네, 미국 이야기하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이게 그렇습니다. 적용이 돼서 같이 되면은 참 좋겠는데 분석의 의미가 좀 반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주말에 미국 증시 닷새 만에 조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조정치고는 민망할 정도로 멈춰버렸더군요. 네. 자, 이제 경제지표 부진이라는 조금 답답한 재료도 있고, 키프로스 얘기도 또 나왔고, 몇 가지 이제 상황을 종합해서 시장을 좀 분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키프로스 문제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과는 여러분들이 조금 달리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악재로 그렇게 해석한 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3주 정도 미국에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아주 그 굵직한 그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융기관에서의 분석 보고서인데요. 지난주 초에 여러분들 엔화가 급속하게 절하되는 것을 보셨을 것인데, 그것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골드만삭스가 달러당 엔화가 130엔 가는 것도 못 믿을 바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주 그 환율이 출렁거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CT 쪽에서의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그 경영학 쪽에서 보면은 출생 소멸 과정이라고 있는데요. 그 소멸이 됐습니다. 죽음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이 조금 뉘앙스상으로는 안 맞은 건데, 이 메탈 쪽에서의 가격, 이것이 4년간의 소멸 과정이다 하는 CT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이것이 여러분들 금융시장을 출렁거리게 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국채 유가 동향인데 지난주 금요일에 2.98% 대단히 그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오른편에 여러분 금 가격이 있는데요. 금 가격이 무려 5%나 폭락을 했고요. 이것이 최근에 금융시장의 주요한 기류 변화 중에 하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금 가격이 급락하는지 제가 아침 시간을 쭉 보고 왔습니다만은 분석가 분들의 분석이 많았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더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금도 뭐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고, 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거기에 또 달러하고의 상관관계, 또 원자재를 대변하는 또 하나의 부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이 금 가격의 급락을 해석하기에 나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제 여러분들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일본이 최근에 아주 그 급속하게 엔저라의 움직임, 즉 일본발 유동성 공급 정책이 아주 그 공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금이라는 것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요. 두 가지 모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금속 그 모자가 하나 있고요. 즉 산업에서의 금 수요라든지 이런 모자가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것이 달러화를 대신하는 또 다른 화폐라는 것입니다. 태환화의 성격인데요. 근데 여러분, 달러화가 공급이 충분하다 그러면 금의 가격이 어떻겠습니까? 하락 방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 면으로 보면은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이 되면은 이 돈들이 상품 시장을 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저기서 불안한 기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쏠림 현상이 강하고 정권 시장이 워낙에 좋으니까 상품 시장으로 돈이 흐르는 기류는 아직은 아니다. 내년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아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의 동향인데요. 미국 시장이 조정을 보였다. 조정이라기보다는 너무 오르내림이 미미했고요. 목요일까지만 해도 사상 최고치였으니까 미국의 현재의 기류는
대단히 좋은 상태다. 미국 현지 분위기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지금 대단히 오랜만에 온 주식할 때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업종별 동향을 보면은 여러분 오른편에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빨간 쪽이 안 좋은 쪽인데 여기가 우리로 치면은 엄지입니다. 안 좋은 곳입니다. 에너지 관련 그리고 소재 관련 철강 소재, 비철금속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만 빨갛지 중부 지역, 중간 지역 여기가 내수 소비재 쪽이고요. 좌측 상단이 ICT 기술 쪽이거든요. 좌측 하단이 금융 쪽인데 금융은 일과성의 조정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그 아래 보면은 바이오 헬스케어인데 이 암전을 비롯해서 금요일 날도 바이오 헬스는 좋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오바마 정부 시절에 양지군이 여전히 잘 간다. 그리고 음지군이 부진하다. 그 양지군이 어디 있느냐면은 우리로 치면은요, 차화정, 그 다음에 건조해, 건설, 그 다음에 조선, 해운, 이 건조해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미국의 정치 사이클하고 연동된다는 것을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것이 그대로 양음으로 굳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미국에서는 상당히 열기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드니까 원자재로 돈이 가지 않고 주식시장으로 일단은 가고 보자. 이런 현상이 좀 많고. 자, 일본 니케이 지수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8,500엔에서 지금 13,500엔입니다. 지수가 50%가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지수가. 종목이 그런 것도 아니고 지수가 50%라는 것은 뭐 해외 투자를 하시는 분들, 해외 펀드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희소식일 수 있겠지만 국내 증시 투자자분들한테는 속상한 이야기죠. 예. 글로벌 증시 상황도 좀 알려주시죠. 예, 제가 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데 일본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금융 후진국이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활력이 넘칠 때 일본은 대단히 부진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1년간만 본다 그러면은 일본은 그야말로 개거천선했다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와서 본다 그러면 우리 금융이 너무 약하다. 우리 금융 쪽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분의 통찰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부진하다. 그래서 속상한 면이 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계 정시 동향의 현재 주소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일본이 1년간에 2010년, 2013년 동안에 무려 57.7%로 대폭등을 했습니다. 일본은 정권을 바꾸고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그 진용들이 바뀌고요. 그다음에 정책이 바뀌니까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본은 현재 이 정도 세계 시장에서 지금 제일 선도에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세계 시장 기류를 보면은 4월 들어서는 마이너스가 대단히 많은 것을 보셨다시피 지금 4월은 전반적인 그 조정세에 들어간 그런 상태고요. 조정의 배경은 제일로 먼저 치면은 1월, 2월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보인 면이 있는 겁니다. 키프로스 사태는 이런 것은 지엽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원자재 관련 국가들의 주가가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주가가 부진하고요. 브라질이 주가가 대단히 부진하고 인도가 부진하고요. 거기에 우리나라는 원자재 관련 국도 아닌데 우리나라가 부진하고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베트남이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이들 국가의 주가가 대단히 좋았었는데 이들 국가가 너무 많이 오른 뒤에 조정 국면이 또 눈길을 끌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원자재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앞서 모두에도 금 가격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금을 원자재로 묶어서 본다면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없다라는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전제가 의구심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네. 자, 이거를 종합해본 유동성 지표들 점검을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미국의 국채 수익률 동향이 요동을 치고 있거든요. 국채 수익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채권 시장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의 행선지가 여러분 정권 시장으로 간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보면은 정권 시장이 좋으면은 채권 시장이 부진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의 동향을 보면은 정권 시장도 좋고 채권 시장이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밖으로 기어 나오는 것이 주식시장 말고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금 가격과 동향을 통해서는 아까 제가 소개해 드린 대로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왜 이렇게 좋으냐,
유동성 때문이다 그런 면이 제가 자주 들리게 되는데 미국은 유동성 때문만이라기보다는요 경제가 지표라든지 이런 게 좋거든요. 실적도 좋다니까요. GDP 성장률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고용 쪽이 먼저 가니까 실적이 뒤를 따라오게 되는데 실적이 여러분들 아까 우리 앵커께서 소개해 준 대로 좋거든요. 그래서 금융시장, 정부시장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상품시장 쪽, 그와 관련된 종목군으로도 다 같이 좋으면 좋은데 이들은 양음 쪽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쪽이니까 지금은 거느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오바마 정부 시절에 이쪽에 전통 제조 쪽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는다. 차별화의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세계 유동성 기류의 변화는 아주 굵직한 두 군데로 향하되 아직은 조금 차별화, 변화가 심하다.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해외는 해외가 늦고 우리 국내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이 기업들의 어닝 시즌 해외하고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돌발적인 어닝 쇼크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강 대표님도 잘 아시고 저도 잘 아는 그분, 메리츠의 어떤 분이 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뜯어보면은 이 매출 채권이나 재고자산, 무형자산을 합쳐서 자기 순자본의 70%를 넘어가면은 의심해봐야 된다. 네. 포장을 이상하게 해놓는 기업들이 간혹 나옵니다. 많이 네.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개장 전에 또 현대증권 이야기 또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자, 국내 증시 대응 전략 어떻게 잡아봐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 시장이 대외적으로 아주 부담이 가는 그런 재료들이 있죠. 북한 핵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의 엔화의 가치 하락세가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대외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금융시장이 너무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신뢰도가 약하다. 이런 것도 결국은 우리 금융시장의 경쟁력이 너무 약하고 그다음 시장을 보살펴야 되고 분석해야 될 부분들이 약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성향이 너무 단기 성향이고 너무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에 집중되어 가지고 큰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것인데요. 우리가 보면은 펀드에 집중되는 경향, 그래서 펀드에서 재미 보는 경향이 잘 없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중국이 좋으니까 중국 쪽에 펀드가 몰렸다는 얘기도 여러분 들으셨을 것이고, 그전에는 코리아 펀드가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쪽에서 큰 사고가 난 거 보셨을 것이고요. 최근에는 차화정 등에 몰려가지고 여러분 끝을 보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브라질과 관련된 상품이 금융기관에서 우수수 쏟아져 나가지고 그쪽에서 또 손해를 보는 경우, 최근에는 금펀드가 2년 만에 또 대단히 어려웠던 경우를 보셨을 것인데, 우리 금융시장이 이 정도로 우왕좌왕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통찰력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은, 양지와 음지, 주도주론이거든요. 지금의 주도주는 스마트 기술 쪽과 바이오 헬스 쪽과 금융지주, 그 다음에 내수 쪽,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음지군에 우리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음지군의 성향이 뒤로 가면 실적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최근에 금융 쪽, 조선 쪽,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지군을 따라가는 전략,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외적인 악재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은 좋아질 것 같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햇볕이 들더라도 양지가 나와도 차별화, 또 네. 분명히 음지나 그림자는 있기 마련인데 양지를 잘 선택하시는 그 선택의 전략이 또 중요하군요. 자, 주 초반에 월요일부터 이제 또 시장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들려주셨고요. 오랜만에 미국에서 돌아오셔가지고 다양한 거리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벅셔리치 강동진 대표가 월요일 아침부터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